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장, 전선의 접속 부분인데요. 전선의 접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을 쭉 쓰다 보니까 전선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감아져 있는 게 아니고, 전선이 이제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겠죠. 그래서 전선이 끊어졌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전선을 이으려고 합니다. 이으려고. 그 연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연결을 뭐라고 해요? 접속이라고 합니다. 접속. 그래서 이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1번을 한번 보시자고요. 전선의 접속.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한다. 체크하세요.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전선이에요. 전선은 뭘 흘려주기 위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근데 여기 전류가 잘 흘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선의 구비 조건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도전율이 커야 되고 전기 고유 저항은 작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저항과 전류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낮아지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전기 저항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는데 왜?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자고요. 그러면 나전선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 체크하세요.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온전한 전선이 있어요. 이 전선을 이렇게 잡아 당겼어. 끊어지지 않겠죠. 왜? 100 이상의 어떤 힘을 내가 딱 가했을 때 이게 이제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끊어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전선을 접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선을 접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걸 잡아 당겨 본다 했어요. 끊어지겠지. 당겨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끊어지지 않았던 이 전선일 때에는 내가 만약에 이 전선에 10을 가했어. 10이라고 봤을 때 최대치가 10을 가했을 때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20% 이상을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선을 접속시켰을 때에는 내가 잡아당기는 힘보다는 이 똑같은 힘을 잡아당기면 끊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20% 이상은 감소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시험 문제에서는 이 힘에 대한 80% 이상은 유지를 시켜라. 내가 팔의 힘을 가했을 때까지는 버텨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라. 80% 이상은 유지시켜줘라. 그 얘기죠.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접속 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다만 가공전선 상호, 전차선 상호 또는 광산의 경도 안에서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는 예외를 하더라. 두 번째, 절연전선 상호, 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선을 접속을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전선을 이제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 가지고 벗긴 다음에 전선을 접속을 시키죠. 근데 그 부분이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시커먼색, 검은색 절연 테이프라고 하는 거 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절연 테이프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죠. 왜 감습니까?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으려고 절연 저항을 똑같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전선의 절연 저항각과 거의 비슷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절연 테이프를 감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기에 접속한 기타 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접속도 하지만 기구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S형 슬리브라 해가지고 전선을 올린 다음에 딱 압착시켜 보면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와이어 커넥터로 해가지고 뚝뚝 꽂아버리죠.
이렇게 전선을. 그래서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다음에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전선과 자, 동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등 자,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자,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부분에 자, 정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선의 접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 자, 전선의 접속에서는 자, 전기의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되고 전선의 세기는 항상 20% 이상 자,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80% 이상은 항상 유지시키자. 자, 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요 두 가지를 어떨 때요? 전선을 접속시킬 때. 그러면 핵심 예제 문제 1번을 한번 보시자고요. 전선을 접속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보기 1번.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않아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전선의 세기는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아니지. 몇 프로야? 20% 이상은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접속 부분은 와이어 커넥터 등 접속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하더라. 그렇죠. 알루미늄을 접속할 때에는 고시된 규격에 맞는 접속관 등의 접속 기구를 사용하더라.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틀렸는데 전선의 접속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수치도 기억하시고 자, 이 내용도 기억을 하신다면 자 뭐 틀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전선의 자, 접속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전선의 접속 방법은 제가 미리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전선의 접속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총 자,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선, 직선 접속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선의 직선 접속이 있고요. 단선의 분기 접속이 있고요. 연선의 분기 접속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 접속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그렇게 출제 비중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봅시다. 자 단선의 직선 접속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하는 게 있고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전선을 이렇게 비비 꼬아서 이제 만든 거죠. 여러분들 많이 해보신 거고. 그다음에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선에다가 단 전선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감는 걸 브리타니아라고 하죠. 자, 근데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그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단선, 직선 접속에서는 트위스트와 브리타니아가 있는데 트위스트는 언제 하더라? 자, 6mm 이하의 6 스퀘어 이하의 자 단선일 때 단선을 접속시킬 때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떤 가는 단선을 자 접속시킬 때에는 뭐 갖고 하더라? 트위스트 갖고 하더라. 그다음에 자 굵은 전선 자 10 스퀘어 이상의 자 굵은 전선을 쓸 때에는 자 어떤 거 쓰더라? 브리타니아 쓰더라. 해서 자 가는 전선일 때는 트위스트. 근데 그 가는 전선의 굵기가 몇 스퀘어? 6 스퀘어 이하. 그다음에 굵은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브리타니아 갖고 하더라. 그래서 자 트위스트와 브리타니아에 대해서만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가는 전선 트위스트. 자 그다음에 굵은 전선 브리타니아. 자 가는 전선은 6스퀘어. 그다음에 굵은 전선은 10스퀘어 이상의 자 전선을 할 때는 우리가 브리타니아 갖고 하더라. 꼭 이런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보셨으면 해요. 자 핵심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선 접속 방법 중에 트위스트 직선 접속에 설명으로 오른 것. 자, 트위스트는 어떤 전선? 가는 전선. 그 굵기가 6스퀘어 이하가 됐을 때. 자, 보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6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인 경우에 적용된다. 답은 1번이 맞죠? 답만 보고 넘어가세요. 자,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 브리타니아 접속을 어떻게 하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연선에 직선 접속이 있어요. 자 연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선이 여러 가닥 있을 때 접속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자 이것도 자 뭐가 있습니까? 트위스트가 있고 브리타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는 전선의 연선일 때에는 자 트위스트, 굵은 전선일 때는 브리타니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단선 직선 접속이 있고요. 연선에는 자 권선 직선 접속이 있고 단선 직선 접속이 있고 복권 직선 접속이 있더라. 자 이런 그림만 좀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 문제 한번 보고 가시자고요. 절연전선 상호간에 접속에서 옳지 않은 거 됐어요. 납땜 접속을 하더라. 맞죠? 그 다음에 슬리브로 사용하여 접속하더라. 자 슬리브예요. 슬리브.
그다음에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인 것은 브리타니아 접속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답 틀렸죠? 4번이에요. 4번.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인 것은 자 뭡니까? 자 트위스트예요. 트위스트. 자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되어 있죠. 답이 틀린 거예요.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됩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선의 분기 접속이에요. 자, 단선의 이제 분기 접속에도 뭐가 있어? 트위스트와 브리타니아가 있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선의 분기 접속. 자, 연선의 직선 접속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핵심 예제 한번 보세요. 자, 뭐가 있습니까? 자, 분할 직선 접속은 아니더라. 자, 연선의 분기 접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선 분기 접속이 있고요. 자, 단권 분기 접속이 있고요. 자, 넘겨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분할, 권선 분기 접속이 있고요. 분할, 단권 분기 접속이 있더라. 그래서 그 그림만 보시고 종류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참 이게 안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자 전선의 접속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은 요거예요. 단선의 직선 접속일 때는 자 가는 전선일 때 트위스트, 굵은 전선일 때는 브리타니아, 가는 전선의 굵기는 6스퀘어 이하일 때, 굵은 전선은 10스퀘어 이상이 됐을 때, 자 이런 부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더 힘들게 공부를 하신다면 그 접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교재에 그림들이 잘 나와 있는데 자 그 그림을 한 번씩 또 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한번 볼게요. 핵심 예제.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단선의 분기 접속은 어떤 분기 접속으로 하는가라고 했어요. 10스퀘어야 뭡니까? 브리타니아. 자 분기 접속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연선의 분기 접속은 접속선을 쓰는 브리타니아 접속과 소선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자 직선 접속이 되겠죠. 자 이런 건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보고 가볍게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안 이어지는데 그림이 보기가 참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세요. 접속 부분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쥐꼬리 접속이에요. 쥐꼬리 접속. 자 이 쥐꼬리 접속이 자 또 시험 비중이 크죠. 어디서? 자 우리 설비 기준의 2장에서 시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자 요 부분입니다. 전선을 접속시킬 때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고 전선의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 쥐꼬리 접속인데 자 이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 자 어디다 집어넣더라? 어떤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서 접속을 하더라. 그런 부분을 쥐꼬리 접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꼬리 접속을 보시게 되면 그림에 자 두 가지 그림에 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굵기가 같은 두 단선의 쥐꼬리 접속이 있고요. 굵기가 같은 세 단선의 쥐꼬리 접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굵기가 다른 두 단선의 쥐꼬리 접속이 있고요. 연선의 쥐꼬리 접속이 있겠죠. 그 그림 보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핵심 예제 7번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박스 내에서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는 어떤 방법을 접속하는가? 자, 어떤 방법 갖고 합니까? 쥐꼬리 접속을 가지고 하더라. 우리 이런 걸 이제 박스라고 해요. 뭐 사각 박스가 있고 팔각 박스가 있는데,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팔각 박스라고 하죠. 근데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전선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전선의 접속은 다 어디서 하더라? 이런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의 접속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 이런 박스 안에서 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어떻게 쥐꼬리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노출된 부분이 또 이제 이게 전선이 나와 있으니까. 피복이 이제 벗겨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절연 테이프 가지고 우리가 감아가지고 이 부분에다 접속을 이렇게 시키겠죠. 자, 그런 접속으로는 뭐라고 하더라?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더라. 그럼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자, 박스 내에 가는 전선을 자, 접속할 때 우리는 뭐 갖고 하더라? 쥐꼬리 접속을 가지고 한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 접속. 자, 와이어 커넥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어떤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 있는데, 자, 이 전선을 어떻게 이제 어떤 와이어 커넥터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죠.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이제 뭐 트위스트나 브리타니아 접속을 할 필요 없이 연결이 되는 거. 자, 이런 걸 이제 와이어 커넥터라고 하는데, 자, 보시자고요. 와이어 커넥터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자, 쥐꼬리 접속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 이제 쥐꼬리 접속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와이어 커넥터 꽂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절연을 또 시키는 걸 우리는 와이어 커넥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 접속이 있습니다. 접속하려는 전선의 심선이 자, 두 가닥에서 세 가닥인 경우 전선의 표복을 자, 10mm 정도 벗기고 심선을 나란히 합쳐 소형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접속이 되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와이어 커넥터도 여러분들이 이제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와이어 커넥터들과 핵심 예제 문제를 가지고 좀 볼게요. 핵심 예제 문제 8번을 보니까, 자, 정션 박스 내에서 절연 전선을 직거리 접속한 후에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 자, 체크하세요.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라 했어. 자, 접속과 절연. 자, 그게 뭡니까? 와이어 커넥터가 되더라. 와이어 커넥터 꼭 체크를 해주시고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이프의 종류가 있습니다. 테이프의 종류가 아까 우리가 자 연결을 했어. 접속을 시켰어요. 접속을 시키고 자 뭐합니까? 충분한 절연 저항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 가지고 감아주죠. 그 절연 테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연 테이프의 종류에는 뭐 면 테이프가 있고 고무 테이프가 있고 자 비닐 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리노 테이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융착 테이프가 있더라. 자 여러분들이 그 종류만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 특징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자 면 테이프나 고무 테이프나 비닐 테이프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저압용의 테이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여러분들이 그 검은색 테이프, 절연 테이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노 테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융착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겁니까? 언제 쓰는 거예요? 고압이나 특고압의 어떤 선로에 쓰이는 테이프를 우리는 리노 테이프나 자기 융착 테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저는 예제 문제 가지고만 좀 볼게요. 핵심 예제 보니까 접착력은 떨어지나 자 체크하세요. 절연성, 그 다음에 내온성, 내유성이 좋아.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되는 케이블. 연피가 뭐야? 연피. 저희가 1장에서 전선을 공부했을 때 케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했었어.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다시 전선의 종류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제가 케이블에는 저압용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고압용 케이블, 특고압용 케이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압용의 대표적인 케이블은 뭐가 있었어요? MI 케이블,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압용의 대표적인 케이블이 뭐가 있었습니까? 콤바인 덕트 케이블, CD 케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특고압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블이 뭐였어요? 연피 케이블. 연이 뭐야? 나비고 피가 껍데기. 나비. 자, 나부로 되어 있는 케이블. 자, 그럼 이건 특고압용이잖아. 특고압용. 그럼 특고압용이니까 당연히 자, 고무 테이프는 쓸 수가 없겠고 비닐 테이프도 쓸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절연성과 내연성과 내유성이 좋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 융착 테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자, 자기 융착 테이프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리노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리노 테이프가 되겠네. 리노 테이프가. 자, 리노 테이프하고 자, 자기 융착 테이프에다 체크를 하시는데 자, 리노 테이프에다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에 체크를 좀 하세요. 검은색,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검은색은 점착성이 없으나 절연성, 그 다음에 보온성 및 내유성이 있으므로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는 반드시 사용되더라. 그 부분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어떤 테이프 쓴다? 리노 테이프를 쓴다라고 자 체크를 하시고 자기 융착 테이프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내오전성, 내수성, 내약품성, 내온성이 우수해서 오래도록 열화되지 않기 때문에 비닐 시스 케이블 및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 나중에 핵심 예제처럼이 9번과 10번처럼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을 서로 접속에 쓰는 자 테이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자기 융착이 되는 거고 자 점착성은 떨어지나 자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좋아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는 리노 테이프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프는 여러분들이 리노 테이프와 자기 융착 테이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테이프는 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리노 테이프와 자 자기 자 융착 테이프가 있는데 자 어디에 쓰이더라? 자 리노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자 점착성은 없고 절연성, 내유성, 내온성이 좋아하고 연피 케이블에 쓰이는 거고 자기 융착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자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또는 자 비닐 시스 케이블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2장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자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자 전선의 접속이래요. 전선의 접속에서는 자 어떻게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자. 그 다음에 전선의 세기는 20% 이상은 감소시키지 말자. 다시 80% 이상은 유지시키자. 그 다음에 전선의 접속 방법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우린 이것만 공부하자. 단선일 때 자 트위스 접속, 브리타니아 접속을 하는데 트위스는 가는 전선, 자 몇 스퀘어 이하? 6 스퀘어 이하. 그 다음에 브리타니아는 자 굵은 전선 10 스퀘어 이상이 되게 되면 브리타니아 접속을 하더라. 그 다음에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는데 쥐꼬리 접속은 어디서 하더라? 박스 내에서 가는 전선을 접속하고 자 절연시킬 때 쓰더라. 그걸 우리는 쥐꼬리 접속. 가는 전선을 접속시킬 때 와이어 커넥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선을 연결하고 절연하고 할 때 쓰는 걸 와이어 커넥터라고 하죠. 와이어 커넥터. 그 다음에 테이프에는 자 2가지가 있더라. 리노 테이프가 있고 자기 용착 테이프가 있는데 리노 테이프는 언제 씁니까? 절연성, 내유성, 내온성이 좋을 때. 그 다음에 자기 용착 테이프는 자 뭐 비니시스 케이블이라든지 클로로프렌 자 케이블을 썼을 때 연결을 했을 때 쓰는 테이프를 우리는 자 자기 용착 테이프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3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한다면 전선의 접속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지 제가 이제 좀 우려가 있다면 요즘에는 이제 이런 접속 방법에 대한 어떤 그림이 보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적으로 보세요. 자 전기 기능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뭐 집중적으로 막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반복적인 학습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